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의 박정철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치과의사 윤리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강의는 총 이 7주차 코스로 꾸며져 있고요. 이 간단한 인트로덕션 후에 오늘 이제 2주차 강의 치과 전문직을 위한 국제 윤리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이 윤리 원칙에 대한 소개 및 향후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윤리란 하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윤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많이 공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내용은 저희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내용이지만 이 관련된 분들이나 일반인들 역시도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좀 간단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가지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치과 전문직을 위한 국제 윤리 원칙을 근거로 저는 이번 학기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이 윤리 원칙이란 것을 제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요. 전 세계 치과 단체 연맹 중에서 가장 큰 FDI에서 만든 윤리 원칙, 1997년도에 만들어진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치과 의사들을 위한 윤리 원칙 중에서는 가장 정리가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13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권장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자료는 하버드 대학의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들 교수님의 강의를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제1강 벤담의 공리주의라고 하는 강의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 내용을 검색을 하시거나 저희 치과대학교 학생 여러분께서는 제가 같이 보내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반드시 이 강의를 좀 듣고 오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치과 의사 윤리란 사실은 낙태라든지 클로닝, 줄기세포 등으로 유명한 생명윤리와 비슷합니다.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사실은 또 겹치지 않는 부분 또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따로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치과대학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일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하얀 거탑 이런 드라마 통해서 잘 봤겠지만 손은 너무너무 좋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 모랄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자기 이속만을 챙기려고 하거나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재주가 뛰어나고 지식만 충분하면 됐지 윤리가 무슨 중요하냐 이러한 믿음들 내지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한 윤리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배우고 집에서 배우는 것이지 게다가 머리통이 이제 커져서 더 이상 우리 교수들이 이야기해봤자 듣지도 않을 이야기를 어떻게 치과대학에서 가르치느냐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윤리를 배우는 방법은 선배 치과의사 내지는 선배 교수님들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이지 책과 강의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아마 가장 많은 부분들이 이 국가고시를 통해서 면허를 따야 되는 그 6년의 과정 동안 가르쳐야 될 과목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윤리학이 끼어 들어갈 공간이 있겠느냐. 안타깝지만 불가능하다. 이러한 것들이 기존의 입장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윤리 정답은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길이 정답인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답을 찾아가야 하는 과정에 있고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나는 치과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는 꿈을 가졌던 그 첫 순간 그때 내가 왜 치과의사가 되고 싶었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그것이 어쩌면은 윤리를 찾아가는 첫 걸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저희가 다시 치의학에서 윤리를 강조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고 법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즉 인간 존중,
환자에게 치료 전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환자의 개인 정보라든지 치료 내역 등 비밀을 보장해야 되는 부분, 역시 환자에 대한 인권을 전반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깨달음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것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치과 의사에게 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이죠. 이거는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윤리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윤리가 없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환자를 위하고 환자의 건강을 위하고 환자의 구강 보건을 위해서 온 국민의 보건까지 제고하겠다라고 하는 윤리는 사라지고, 마케팅, 병원의 이익, 경영, 이러한 부분들이 강조됨에 따라서 이 치과 의사들이 윤리를 조금 다시 강조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또한 슬픈 사연 또한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1년의 강의들을 통해서 치과 의사가 갖추어야 될 윤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오늘 이 시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치과 의사에게 윤리가 중요한 이유를 깨닫게 되실 것이며, 두 번째, 윤리가 어디서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내지는 방법들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치과 의사라고 하면은 전문직이라는 걸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전문직이라고 하는 개념은 점차 세월이 변함에 따라 대중의 존경이나 신뢰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보다는 병원의 이익을 앞세우는 어떠한 기업 정신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전문직의 위신과 명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었지만,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 윤리 원칙이 만들어져서 저희들에게 권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윤리 원칙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인으로서 치과 의사는 기술, 학술, 그리고 인간의 원칙,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진료를 해야 되며, 환자의 어떠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의 구강 건강을 보호하고 지켜야 됩니다. 물론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치료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지 않고 환자의 구강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1원칙이죠. 하지만 이것은 법도 아닙니다. 전통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치과 의사들 마음속에 항상 기본적으로 간직되어야 될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환자가 어떠한 특정 질병을 갖고 있는데 의사의 역량 수준을 넘어가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언제든지 바로 의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환자나 그 치료에 대한 내역들과 같은 개인 정보는 반드시 전문가로서 그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국가에서 법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치과에서 받은 진료 내용이나 어떤 질병의 유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환자의 개인 정보를 지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어떠한 진료 영역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조금 사소한 내용 등은 사실은 보조원들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법을 준수하는 내에서 위임을 하셔야 되고요. 그에 대한 결과는 이 치과 의사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는 원칙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직업 전문의로서 삶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규정이나 법은 아닙니다만 부디 윤리적으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 권장사항이고요. 또한 개업을 하고 환자를 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저희 치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행히도 한국에 있는 정말 많은 치과 선생님들은 주말마다 세미나나 심포지움을 찾아다니시면서 시간과 돈을 들여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는 정말로 바람직한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타지나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또 부족한 경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배우고 더 나은 진료를 환자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또한 이것은 사회에 속해 있는 어떠한 보건 의료인의 한 명으로서 전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원과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아낌없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반드시 저희들의 동료를 전문직으로서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문가로서, 치과 전문의로서 위신과 신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늘 행동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국제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대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이 원칙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요 원칙대로만 생활하셔도 아주 윤리적인 좋은 선생님들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연 이 사람이 윤리적인가, 윤리적이지 않은가, 누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서에서는 몇 가지 윤리적 판단의 근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그 어느 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판단 방법이 있는지는 숙지하시되 이 가장 좋은 판단은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의 몫이 되겠죠.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이성적,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막 감정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이성에 호소하지 않는 방법으로 판단하는 제1방법으로 복종입니다. 즉, 교수님이라든지 여러분의 선배님들, 스승님들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치아를 살려야 돼. 어떻게든 임플란트 심기 전에 환자가 자기 치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의무다. 라고 했을 때, 네, 선생님. 이렇게 따르는 것을 복종에 의한 비이성적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복종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방이 있는 거죠. 저와 같은 경우도 저희 스승님께서 항상 환자의 치아는 환자가 빼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빼는 것은 아니다라고 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그것을 모방하여서 저희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환자의 발치를 최대한 늦추고 자연 치아를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방에 의한 윤리적 판단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웃긴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느낌에 따른 내지는 욕구에 따른 윤리적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개인적이고요. 또한 상황에 따라서 한 개인 내에서도 바뀌기도 합니다. 정말로 비이성적인 접근이 될 수밖에 없죠. 느낌과 욕구에 따른 판단이 있고요. 이거랑 좀 비슷합니다만 약간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직관입니다.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인식되는 결론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판단하는 것을 직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통찰력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하지만 역시 이 또한 개인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사람 내에서도 환경에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비이성적 접근 중에 하나지만 사람을 아주 강하게 구속할 수 있는 판단이기도 하죠. 습관만큼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늘 그래왔기 때문에 난 이런 상황에서 늘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습관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저희가 치과 의사가 되어가고 있는 치과 대학 시절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고 좋은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한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습관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성적인 판단의 근거들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저희 고등학교 때 뭐 윤리 시간 내지는 철학 시간 때 아마 많이 배웠을 겁니다. 칸트의 의무론, 뭐 얘기 정말 많이 들었죠. 이 의무론은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정말로
확실한 규칙들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 이러한 절대적인 원리 원칙 하에 움직이는 것들을 의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는 결과론이 있습니다. 결과론은 사실은 저희 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은 모든 사람의 행동의 합이 가장 극대화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행동해야 된다. 저희가 실제 수업에서 사례를 통해 가지고 고민을 해보겠지만 어떠한 백신이 있을 때 이 백신을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여 그 행복의 합이 증가될 수 있다면 이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과론, 뭐 벤덤 선생님의 최대의 다수의 최대의 행복 내지는 최대의 선이라는 표현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세 번째입니다. 원칙론입니다. 이거는 뭐 저희 치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네 가지 원칙으로 대표가 되는데 자율성, 선행, 악행 금지, 그리고 정의. 요 네 가지 원칙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 네 가지 원칙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서양처럼 자율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또 그리고 여러분의 진료실에서는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완벽한 근거는 될 수가 없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죠. 덕윤리입니다. 이거는 결정 과정보다는 행동에 반영된 의사 결정자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윤리 판단 근거가 되겠죠. 자, 이러한 식으로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좀 추상적이랍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윤리적인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고민을 해서 만드는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앞 글자를 따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decide입니다. 두 번째, ACD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decide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 글자를 따서 구분, 교육, 대안, 정보, 결정, 평가 이렇게 6단계로 해서 마지막으로 이 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가이드라인이죠. 첫 번째,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윤리적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구분하는 겁니다. determine. 그리고 어떠한 윤리 강령이나 그런 정책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배워서 공부를 하는 education을 하는 거죠. 교육이 있고요. 이러한 원칙과 가치를 보고 고려해서 대안은 없는지를 생각해보는 alternative를 consider 해라. 세 번째, 대안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해결책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inform, 정보 제공이 있고요. 여기에 맞추어서 스스로 영향을 받을 사람들에게 주의해서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는 decide가 발생을 하고 마지막으로 evaluate, 평가까지 들어가면 6가지 decide 단계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ACD, 훨씬 더 간단하죠. assess, 정말 사실인가? 이 방법이 정말 공정한가? 우수한가?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두 번째, communicate, 소통하는 거죠. 잘 들었습니까? 환자에게 고지는 했습니까? 결과 설명을 했나요? 대안 또한 설명했나요? 끊임없이 우리가 소통을 하고 혼자만 고민했는지를 아니면 환자와 같이 나누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communicate. 그리고 마지막 결정이죠.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인가?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인가?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줄 수 있는가? 등등. 요 A, C, D 단계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은 좋은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치과 의사가 지켜야 될 국제 원리 규칙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윤리란 무엇이며 그것을 지켜야 될 당위성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 가이드라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답, 오답은 없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임상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 정답을 찾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겠죠.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즐거운 수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 첫 번째 플립 러닝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